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사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26번째 시간이고요. 골평가 모의고사 32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쉬웠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오답률도 낮았던 문제고 뭐 글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찍을 거 있겠나라고 해서 쭉 보니까 실제로 찍을 게 없는데 또 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분석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신 수업을 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강의를 또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만 찍으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찍게 됐네요. 보겠습니다. 빠르게 해석하면서 글의 구조와 글의 중심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함께 빈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공감이라는 것이 널리 칭송되지만 누구에서 학자들과 대중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그죠? 모두가 empathy booster, 즉 empathy, 공감을 촉진시켜주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서 들어있는 중심적 의미는 뭐냐면 학자들 중에서 대중적인 인물들 중에서 공감이라는 거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즉 칭송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를 했잖아요. Not everyone.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럼 someone, 누군가는 empathy booster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empathy booster가 아닌 사람이 바로 critics of empathy가 되는 겁니다.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뭐로부터? 대인관계로부터 구해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룹 간의 그런 갈등, 그 대인 간의 갈등, 그룹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학자들 그럼 정리 한번 볼까요? 학자라든지 대중적 인물, 뭐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요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비판하는 사람들, 공감의 비판가. 비판하는 사람들, critics, 비판가라고 할게요. 그럼 요게 지금 두 개가 대립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있잖아. 맞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공감 칭송의 대상, 공감은 칭송의 대상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공감을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공감을 왜 비판하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인적인 문제 생겼을 때, 그룹 간의 갈등 생겼을 때 우리를 구해주지를 못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In fact, 사실상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critics죠. 공감이라는 것이 그러한 갈등을 더 나쁘게 만들어준다, 더 악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 사람들은 공감을 칭송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갈등을 해결해 준다라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 이러한 critics, 이러한 비판가들은 주장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exhausting, 그 힘을 빼는, 기진막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lead to burnout,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힘을 빼다가 나중에 번아웃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insensitivity to suffering,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쁜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공감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공감이 나쁜 결과로 이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키다, 공감이 나쁜 결과에 이른다. 그죠? 다 나쁜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We tend to emphasize. 우리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게. emphasize, 강조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empathize. 공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게. 뭐랑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의 내부 그룹과
그죠? 내부 그룹과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데 저항하는데 외부 그룹과는 공감하는데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그룹이란 표현과 외부 그룹이라는 표현도 대리버야, 문맥상으로. 그죠? 문맥상으로 대리버지만 지금 이 두 개처럼 A, B로다가 선생님이 지금 대리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죠? 뽑아낸 건데 이렇게 중요한 대리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버라는 게 항상 한 쌍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부 그룹, 외부 그룹. 대리버 맞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And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그리고 그 외부 그룹의 고통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적군이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하하 막 웃는 인간들도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다음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대요. Thus 그러므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prescriptio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처방이죠.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 이 for이라는 전치사하고 이것도 설명 제대로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명 선생님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더라고. for이라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against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for or against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rescription against가 쓰이게 되면 뭐뭐에 대항하는 처방. 그죠? 대항하는 처방. 이거를 막는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prescription for이 쓰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이 생기게 만드는 처방이죠. 그죠?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 공감에 대한 처방은 빈칸한다. 그럼 공감이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 시각에서. 이해됐습니까? 지금 봐봐. 요쪽 공감을 칭송하고 공감이 좋다라는 것은 통념적인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글의 주제가 아니라 통념적인 것이고 이쪽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공감에 대해서 더 많은 처방, 그냥 공감을 생기게 만드는, 더 많은 동감을 생기게 하는 그런 처방을 하는 것이 빈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 empathy, they argue. they 누굽니까? 이 사람 공감의 비판가들 있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empathy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공감은 추가적으로 entrench. trench라는 말이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참호를 파잖아요. 그래서 참호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 전선을 고착화시키게 만드는 게 참호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 가면 죽으니까 공격을 가면 죽으니까 서로 그 방어만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트렌치가 생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고착화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 트렌치 코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트렌치 코트 멋있는 코트 있잖아. 그게 이 트렌치에서 입던 거예요. 비 같은 거 막아주고 했던 코트를 트렌치 코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트렌치라는 그 참호라는 말에서 트렌치 코트도 나왔고 인트렌치도 나왔어요. 이거는 고착화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뭘 고착화시킬 수 있냐면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force us. 우리를 강제로다가 into.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그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있어요? 우리냐 그들이냐. 인그룹 아웃그룹이죠. 그죠? 우리 대 그들의 갈등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대결 상태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멘탈리티 그런 정신 상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아니면 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신 상태를 갖도록 강제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even when we try to emphasize with others, empathize 우리가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who are dissimilar from us 우리랑 상이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고요. 또는 in unfamiliar context 또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을 할 때조차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empathize,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추가적인 오해와 좌절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공감은 나쁜 결과가 이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잘 봐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공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공감이란 단어 나오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니까 얘는 플러스일 거야. 또는 뭐 이 긍정적인 뭐 S라고 쓰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가게 되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통념이 되는 거야.
공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특люб이 되는 겁니다. 공감이 오히려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공감 강조하지 마. 공감이 오히려 나쁜 결과에 이르러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죠? 공감의 비판가들은,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give up, 포기해야 됩니다. on empathy, give up on empathy. 이 공감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고 employ other tools, 다른 도구를 가져다 써야 돼요. employ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다른 도구라고 했으니까 공감과 다른 도구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공감이 하나의 도구고 다른 도구가 또 대립되는 거야. 대립 개념이 벌써 한 3쌍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4쌍째인가요 이게? 대립 개념은 계속 나와요. 다른 도구를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사회적인 그런 조화를 추구할 때, 예를 들어서 rational compassion,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다른 도구에는 이성적인 어떤 동정이라고 하든지 또는 moral emotions, 도덕적인 그런 정서들, 감정들입니다. 두려움, anger, 분노, shame, 부끄러움 같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냐? 빈칸. 더 많은 공감을 향한 처방이죠. 더 많은 공감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공감을 얻으라는 그런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1번 underestimates the invisible conflicts possible within a group. 그룹 안에서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 지금 그룹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촉발된다. 뭐에 의해서? 해결책에 대한 필요에 촉발된다. 왜 도대체 공감을 이렇게 강조해? 공감을 왜 이렇게 더 많은 공감을 왜 처방해? 이것은 해결책을 위해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촉발되는 거야. 그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감정적인 갈등. 근데 글을 잘 읽었으면 알겠지만 이쪽 글이잖아요.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키잖아. 이쪽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정답과 정반대되는 거죠. 세 번째, 종종 역효과는 안 돼요. counterproductive. productive는 생산적이고 효과 있는 건데 그거에 반대니까 counterproductive. 역효과 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갈등의 사례에서 종종 역효과 난다. 이게 역효과 나잖아. 그 역효과라는 거 봐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해 줄 거야. 이게 효과라고 본 거야. 이쪽 입장에 있죠. 하지만 역효과나 공감이 갈등을 심화시켜. 이게 역효과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이게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 functions as a facilitator in the resolution of social disharmony. 사회적 불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잖아요. 갈등과 같은 말이네. 갈등의 해결책의 촉진자로서 기능하는데 이쪽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쪽 얘기잖아요. 2번이나 4번 다 왼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5번 raises questions, 의문을 제기한대요. about 뭐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들. 사회적인 갈등을 향한 부정적 태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있어. 디스하모니 부조화라고 하는 건 갈등이니까 그걸 향해서 부정적 태도. 사회적 갈등은 나쁜 거야 라는 태도지. 그지? 사회적 갈등은 나쁜 거야 라는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정답 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가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임양학 선생님, 김봉우 선생님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다라는 게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해설 강의 잘하신 분들도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다 그 취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의 목적이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지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요거는 칭찬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나오면 가끔 칭찬해드리지만 저는 1차적으로 오류만 체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연 선생님은 해설이 없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너무 쉬워서 뭐 해설을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연 선생님은 그 해설 강의를 보면 요즘에 무료 강의로 다 이제 공개되는 무료 강의에서는 오답률 높은 거 한 6개, 7개 정도 세트 그것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 유료 강의에서 전체를 다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션티는 개념 분석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그 자꾸만 어떤 표현에 대해서 특정한 그 표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죠?
이런 표현은 이렇게 쓰인다라는 식으로 고정화시키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해설 강의에서의 화면인데 P는 problem이고 이제 S는 solution이잖아요. 근데 problem solution이라는 건 원래는 problem solution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해설 강의를 보면 문제하고 해결책 관계가 아닌 이거 하는 세트거든요. 우리가 왜 일반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 세트인 것처럼 GS 한 세트인 것처럼 PS라고 하면 이제 problem solution 한 세트일 수 있어. 문제가 제시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보면은 그런 규칙성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좋은 거는 S, 나쁜 거는 P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한두 해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해설 강의를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해설 강의가 이해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가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만든 사람이 이해 못한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든 사람이 이해하면은 푸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푸는 순간에는. 근데 이해 못하고 만든 문제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 중에서도 죽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이것도 보면 공감이 널리 칭송된다 학자들과 대중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S라고 써놨어. 솔루션. 공감이 칭송된다? 이게 왜 S 솔루션이죠? 뭐 S를 좋은 거라고 봅시다. 일단 뭐 P를 나쁜 거라고 보면 이게 좋은 겁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이게 통념이에요. 이걸 S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지금 이 글에서 이 내용은 뭐야? 통념적 개념이지. 오히려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글 중심 내용에서 봤을 때. 그죠? 계속 가볼게요.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근데 모두가 empathy booster인 건 아닙니다. 모두가 empathy booster인 건 아니다는 얘기는 일부의 사람들은 empathy booster가 맞고 일부의 사람들은 empathy booster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모두가 empathy booster인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크리틱스는 아닌 사람의 예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모두가 empathy booster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글에서 봤을 때는 중심 내용 쪽의 내용이잖아. 즉, empathy를 촉진시키는 사람, 모두가 촉진시키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얘기인 거죠. 요 얘기하고 이 얘기 연결되는 거예요. empathy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empathy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라는 얘기는 오른쪽 얘기잖아.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에 관련된 얘기야? 아니면 반대 얘기야? 관련된 얘기지. 중심 내용 쪽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P가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관련된 그 분들 요즘엔 댓글도 잘 안 달아주던데 한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명 한번 해주세요. 변명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이것도 P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P래. 아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conflict가 P구나. 다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야. 여기로부터. conflict로부터. 그럼 conflict가 P야. 그럼 conflict가 P면 이 P하고 이 P는 무슨 관계입니까? conflict가 P라고 하면. 그죠? 아닌가? 지금 이 내용이 P라는 건가? 지금 이러한 critics는 주장합니다.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이것도 P래. 뭐가 P죠? 이 비판가들의 주장이 P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empathy가 나쁜 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P인가? 애매합니다. 맞죠? 근데 첫 문장에서 봤을 때는 empathy가 나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P인가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P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도대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빈칸에도 그래서 P가 들어간대요. 그럼 이거 보면 이제 P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지금 봐보세요. 나쁜 결과에 이른다. 악화시킨다. 이게 P일 수는 있겠지. 그치? 이거 P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empathy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mpathy가 P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처음에 이걸 P라고 그러고 이걸 S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널리 칭송되는 것이 S. 그러니까 이 밑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문장의 이 논리 분석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첫 문장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 얘기죠.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를 S라고 하고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를 P라고 설명한 거.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야. 개념 분석에. 왜냐면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가 S라는 주장은 이 글의 내용과 정반대이다. 이 글은 empathy를 칭송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죠. 오히려 이 부분이 S가 아니라 P에 해당할 수 있죠. 칭송하는 게 P지 오히려. 맞죠? empathy를 칭송하는 게 문제지. 칭송하면 안 되지. 비판해야지. 왜? 나쁠 수 있으니까. 나쁜 결과를 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lthough 앞뒤가 대립이라고 설명하는데 대립이면 A, B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준은 이제 empathy를 보는 관점이 있고, 그죠? 저는 이제 empathy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A하고 B로 나눈 거지, 그죠? A는 학자들, 대중적 인물들이고 B는 크리틱스죠, 그죠? 이렇게 맞는 게 맞죠. 이렇게 나누는 것이 A, B의 올바른 그룹이에요. 근데 지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말고도 대립 개념이 us하고 they, 그죠? we하고 they가 있었고 인그룹, 아웃그룹이 있었고 또 한 쌍의 그 대리버가 있었습니다. 세 쌍의 다른 대리버도 나왔기 때문에 대립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 Not everyone을 가벼운 부분 부정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일단 not 뒤에 every가 붙었으니까 부분 부정이 맞지만 가벼운 부분 부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문법 용어입니다. 이런 문법 용어가 성립하려면 무거운 부분 부정이라는 용어도 존재하겠지만 그냥 부분 부정은 부분 부정일 뿐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은 쓸데없는 형용사로 보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장에서 not everyone 부분을 가벼운 부분 부정이라고 말하는 영어 강사가 있어. 이 강사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더니 주저리 또 챗GPT가 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기가 해서 그냥 마지막 문장 요약하자면 not everyone은 부분 부정이 맞고 가벼운 부분 부정은 이 말은 비전문적, 허위 권위적 용어, 즉 display term, 과장하는 용어다에 가깝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복잡하게 보이게 하려는 있어 보이는 말장난일 뿐이에요 라는 설명을 GPT가 해줬습니다. 이걸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남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해오리 리스크 수능편 12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